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라디오 사랑방. 주말의 이기방 라디오 사랑방. 오늘은 한인들이 없는 워싱턴주 남부지역 쉘리스시에서 한인의 이미지를 높이고 있는 서교환 석사라 부부와 함께 사랑방 정담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사랑방 홍승섭입니다. 11월의 마지막 주를 맞았습니다.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남은 한 달 알차게 마감하시면서 새해를 희망차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오늘은 워싱턴주 남부지역 쉘리스시에서 한인의 이미지를 높이고 있는 서교환 석사라 부부를 사랑방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부부를 이렇게 동시에 모시는 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데요. 정말 포근한 느낌이 들고 참 좋네요.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아주 먼 데서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 천만에요. 네. 서교환 선생님 또 부인이신 석사라 여사 나오셨는데요. 먼저 이제 우리 방송 듣는 분들은 쉘리스시다. 이러니까 거기가 어디야 하는 분들. 그렇죠. 제가 남부 지역이라고 일부러 강조했는데요. 그게 어디하고 위치하고 있는지요? 그게 센츄럴리아. 네. 센츄럴리아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밑으로 한참 내려가서 똑같은 트윈셀입니다. 센츄럴리아. 네, 붙어 있습니다. 엑셋 75 정도? 예, 70. 네. 77. 76. 73. 네. 고근방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뭐 올림피아가 한 105 정도 되니까 거기서도 또 한참 내려가네요. 그래도 네. 여기서 네. 꼭 1시간 걸립니다. 그렇죠. 1시간 걸리면 먼 거리죠. 네. 근데 그래도 쉘리스 발음도 어려운 이 쉘리스 시. 이 시 이름이 좀 특이하네요. 그렇죠. 어디서 나온 원래 거예요? 인디언 이름인데, 인디언 추장 이름인데, 우리 집이 조금 언덕 위에 있습니다. 네. 보면 그 위가 아주 엄청난 운해가 낍니다. 구름이. 네, 저 밑이 쫙 끼는데, 아하. 인디언들이 살 때 그 근방을 쉘리스라고 지은 이유가 추장 이름이 첫째고 네, 그 뜻이 운해라는 뜻입니다. 아주 운해. 시적인 표현이고 바다 같은 구름이라는 뜻이네요. 예. 네. 그래서 지금도 그 운해가 이렇게 끼어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굉장히 보기가 좋고 살기가 좋고 온화합니다. 이 워싱턴주 땅이 뭐 한국 전체 땅의 한 배 반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이렇게 넓은 땅 중에 하필이면 왜 쉘리스시에 가서 정착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거긴 비즈니스 첫째 찾아갔고, 네. 비즈니스 때문에 따라갔고, 뿐만 아니고, 동네가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그러니까 중소도시로서는 살기가 편안하고, 교통이 첫째 편하며, 그리고 우선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얼마나 됩니까, 인구가? 모르겠어요. 글쎄요, 인구는 잘 모르겠는데. 네, 어림에서. 글쎄. 네. 쉘리스하고 센츄럴리아 다 합치면. 센츄럴리아는 좀 큰 도시죠. 아니, 그거 똑같습니다, 네. 사이즈가. 똑같아요, 사이즈가. 똑같은 게 두 개가. 옆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아울렛 몰 있는 데라 그러면 더 잘 아세요. 그래요. 네. 예. 이 한국 분도 별로 없죠? 있긴 있어요? 한 서너. 요새는 꽤 돼요. 그래요? 가스스테이션, 테리야끼, 세탁소, 그렇군요. 호텔, 거진 한국 분들이 하시거든요. 네. 저도 이 18년 있으면서 이 쉘리스 시가 어떤 데인지는 모르고 있었는데요. 그게 시애틀시처럼 추장 이름이네요. 그렇죠. 와. 그래서 그 뜻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운해라는 뜻입니다. 네.
바로 이제 사실 이해가 되네요. 인디언들이 높은 지역에 살면서 구름이 쫙 바다처럼 깔려 있는 그쪽을 굽어보면서 그렇죠. 그렇게 자연 속에 인디언들이 살았던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참 인연이 깊습니다. 셰얼리스 씨. 아마 거기에 초창기 우리 한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초창기. 네. 그렇죠. 네. 그 당시에는 한인들이 거의 없었죠? 몇 명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네. 예. 얼마나 살고 계셨어요, 거기는? 이 동네? 네, 셰얼리스에. 15년. 와, 15년 네. 사셨군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15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셨어요. 예. 네, 발음이 조금 어려운데, 킷 카슨 식당이라고 예, 맞아요? 킷 카슨 맞습니다. 킷 카슨 식당을 15년간 운영하고 계시는데 아주 큰 식당인 것 같아요. 크기보다는 거기에 큰 식당이 한 3개 있습니다. 3개 중에 하나라 하면 아마 맞을 겁니다. 네. 제 셰얼리스의 큰 식당 3개 중 하나. 아니, 이건 이제 센츄랄리아하고 셰얼리스하고 다 합쳐서. 우와, 그렇군요. 그 종업원도 꽤 많겠네요. 종업원이 우리까지 포함해서 우리도 주식회사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한 28명? 그래요? 예. 네.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하시는군요. 그렇죠. 네. 자, 지역사회에 아주 꼭 필요한 분으로 존경을 받고 계신다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죠? 15년간 한 자리에서 킷 카슨 식당, 이 셰얼리스 지역에 혹시 가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꼭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전에 한인 노인애들. 네. 시애틀에 오시면 우서방을 찾으세요 하는 우서방이 모시고 저쪽 관광 가시면서 한번 들렸을 때 그때 이제 브렉패스트 버페이 라인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엄청 많은 음식과 네. 종류도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해드렸더니 그렇게들 기뻐하십니다. 아하. 예. 저희가 또 뒤쪽에 엄청 큰 뱅크 룸이 있습니다. 그래요. 연회석이. 연회장. 예. 큰 게 있고 그래서 무슨 크리스마스 파티라든가 그 동네에서 아마 유일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 모일 땐 거기서 모이는군요. 그렇죠. 네. 룸이 그러니까 한 3개가 있어가지고 네. 이제 한 20명 미만 들어가는 방, 네. 또 40명 미만 들어가는 방, 우와. 그다음에 큰 파티는 150에서 200명 들어가는 우와. 방이 있어요. 좋네요. 그래서 이제 단체로 걸로 워크숍 가면 좋겠네요. 장례식, 결혼식 네. 이제 그렇게 완전히 커뮤니티의 모임 장소군요, 거기가. 그렇죠. 교회 모임 근데 동창회. 모처럼 이렇게 나오셨는데 킷 카슨 식당에서 무슨 음식을 파는지도 한번 좀 PR 좀 하세요. 네.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래요. 우리 회장님 좀 아니요. 얘기하시죠. 회장님이세요? 아니에요. 네, 부인께서. 네, 어떤 음식 하세요? 총괄하시니까. 아니요, 하니까. 그러니까 오리지널 미국 식당이죠. 오리지널 미국 식당. 브렉퍼스트, 런치, 디너. 네, 그래갖고 인스턴트 안 쓰고 다 홈메이드. 소스, 빵 다 만들었었어요. 매일 아침. 그러면 그게 이제 석사라 사모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가 그런 건 인류 셰프들을 저는 현지에서 일은 안 해요. 그랬어요? 네. 관리만 하시는군요. 네. 네. 회장님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 하긴요, 남편이 2스타면 부인은 3스타래요. 그러죠. 남편이 과장이면 부인은 국장. 그래, 맞아요. 그냥 꼼짝 못 하잖아요, 남자들이. 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죠. 이 사람을 부를 때 복부인 부릅니다. 복부인. 예. 네. 나름대로 15년을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이름 있는 식당으로 또 그 커뮤니티의 모임 장소를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어떤 우리 석 사장님은 경영 방침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경영 방침을 갖고선 그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지. 경영 방침 따로 없습니다. 네. 단지 인간답게 살자. 인간답게. 예. 함께 더불어 살자. 아하. 종업원이나 나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인간이다. 그렇죠. 다 똑같이 나누고 경조사에 있으면 서로들 보고 네. 자녀들
생일까지 우리 이렇게 챙겨주면서 보면은 그러시군요. 물론 일하는 애들은 물론이고 네. 챙겨주면서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우리가 그 장소를 맡았을 때는 아주 백인들과 거기 일하는 원 사람들이 네. 그 동네는 거기야 뭐 거의 90% 이상이 다 백인 그렇죠. 지역입니다. 그런데 인종차별하자는 게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방인이 들어갔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뭔가 제재가 있습니다. 아하.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보이지 않는. 예, 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우리 이 컴퍼니를 계속 잘 사용해주고 있는 것은 서로들 더불어 살자라고 하는 뜻이 저들과 먹혀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종업원들이 거의 다 뭐 이렇게 백인들 아니겠어요. 네. 멕시칸, 백인. 네. 네, 주방에는 거진 멕시칸이고. 그죠. 그렇죠. 네. 왜 그런가 하면 더불어 사는 거죠. 멕시칸들이 네. 찬 음식, 짠 음식, 매운 음식 그게 전부 혓바닥에 다 구별을 골고루 잘하네요. 배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맛을 압니다. 아하, 그렇군요. 예. 자, 한국 여성들이 뭐 맛에 관한 한 탁월하지만은, 예. 네. 근데 일단 석사라 회장님이 총체 관리해 주시고, 그런 멕시칸들이 예. 또 같이 도와드리는 그런 그리고 시스템이고요. 손님은 백인들이고, 물론, 예, 물론 익젝티브 셰프는 미국인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15년간, 센트럴리아하고 붙어 있는 쉐일스시입니다. 해서 15년간 카슨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서기호환 석사라 부부가 함께 하셨는데요. 지금 궁금한 거는 역시 두 분이 어떻게 그 미국에서 이렇게 살게 되셨는지, 어떻게 미국에 오시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뭐, 미국에 온 지가 조금 세월이 좀 오래됐습니다. 몇 살에 오셨어요? 22에 왔나? 지금 빨리 오셨네요. 예. 네. 지금은 나이가 네. 70이 넘었으니까 거의 뭐 50년 가까이 되죠. 됐네요. 네. 오래전에 오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 사람이 꿈을 꿀 때 한국말 하는가 배경이 미국인가 한국인가 느껴지는데 네. 그게 제일 먼저인데 지금 꿈을 한국말로 하세요? 미국 영어로 어떤 데로 꿈을 꾸면 한국말도 하고 네. 배경이 미국이 많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렇죠. 더 뭐 오래 사셨잖아요. 두 배는 여기서 더 사신 것 같아요. 그렇죠. 20대 초반에 조금 근데 가방 하나 들고 들어와서 왜 오셨어요 그때? 청원에 학교 때문이죠. 학교 예. 공부하러. 예. 그랬다가 이제 미국에 오셔서 공부하셨군요. 그렇죠. 네. 예. 공부는 어디서 오셨어요? 그건 또 자랑될까봐 그만하랍니다. 그러세요? 네. 그럼 사모님이 얘기를 해주세요. 네. 미국에서 무슨 공부를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거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예. 아닙니다. 됐습니다. 네. 예. 네. 자, 그러면 석사라 사모님은 언제 오셨어요? 미국에서 만났습니다. 미국에서 네. 만나셨군요. 예. 네. 저도 오래됐어요. 그렇군요. 네, 저도 이제 2년만 있으면 70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저도 한 40년 넘었죠, 언제. 그러셨군요. 네. 근데 어디서 어느 곳에서 어떻게 만나셨는지요? 네. 말씀하세요. 네. 그 수줍어 오지 마세요. 70도 넘으신 분이. 그래도 네. 얼굴이 빨개집니다. 네. 옛 글에 보면은 네. 생사는 능자저위나 인연불가득이라. 내가 나고 죽음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인연만큼은 어쩔 수 없구나. 아하. 그런 얘기가 내가 한 구적 본 기억이 납니다. 네. 인연 따라 만나고 인연 따라 헤어집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마 좋은 인연이 전세에서부터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아니, 그래서 그렇게 아주 구름만 띄우지 마시고, 어디서 만나셨어요? 네. 캘리포니아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예. 네. 좀 궁금한데, 우리, 석사라 여사님이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때? 이분이
어떤 분위기길래? 참 짓궂으시네. 네. 아, 방송 듣는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네. 좀 궁금해야 좋습니다. 네. 일단 좀 뭐라 그럴까. 캘리포니아에서 저희가 시애틀 쪽으로 네. 온 것도요. 캘리포니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뭐 하시다가 이제 그게 잘 뭐라 그럴까. 잘 안 돼서. 안 되시고 건강상에 또 하르텍도 오셔가지고. 그러셨군요. 네. 네. 뭐 계속 하실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애틀로 왔거든요. 네. 빈손으로 왔어요. 네. 예, 그때는 이제 굉장히 어려워갖고 밑에까지 진짜 다 내려가서 바닥까지 다 내려가셨군요. 바닥까지 가가지고 시애틀까지 올 여비도 없었어요. 저런.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아는 친구 하나가 지하실방에 좀 네. 와서 계시라고 당장 편찮으시니까 눈물 나는 스토리네요. 네. 그래서 먼저 오시고 저는 한 달 후엔가 이제 친구한테 2,000불 빌려가지고 네. 추럭 렌트 해가지고 그 친구네 그러셨군요. 예. 그렇게 해서 시애틀에 시작을 15년, 그러니까 한 17년 됐나? 18년 됐어요. 초기에 이제 시앨리스에 정착하신 건 아니에요? 초기에는 거기가 네. 아니죠. 어디에 정착하셨어요? 처음에는 저 포트 오처드에. 포트 오처드에? 네. 거기 그쪽에. 아는 친구 집 지하실방에. 위 아니면 아래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중간에 안 계시고. 예. 네. 있다가 이제 뭐 편찮으시니까 아무것도 못 하시고 그러시군요. 생활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가스 스테이션 취직해가지고 네. 이제 조금 하다가 거기에 할머니 식당을 하게 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처음 스폰서를 구해가지고 미국에 왔을 때 나를 스폰서한 사람 이름이 다미닉 빅토리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오, 특이한 인연이네요. 예, 네. 그분이 자식도 없고 두 애가 계시면서 엄청 큰 식당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나를 공항에서 영접해가지고 온 게 자기 집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가 학교를 갔다 오거나 이제 좀 시간이 남은 그 식당에 가서 접시라도 닦아주려고 했더니 그분 네. 하시는 말씀이 예. 접시 닦아봐야 평생 배고프다. 평생 배고프다. 접시 닦기는 접시 닦기지 아니다 이거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탈리안 음식에서부터 모든 음식을 가르쳐 줄 테니까 네. 이것만 배워두면 네가 평생 배고프지 않겠다. 그래요. 많은 말이네요. 네. 그럼요. 네. 그럼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해주는 바람에 정통 아메리칸 음식에서부터 이탈리안 음식에서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그렇군요. 예, 이탈리안 음식에서부터 조금 이제 그 프렌치 네. 이 음식을 조금 넣어서 와하. 그렇게 완전히 했더니 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죠. 그분 거기서 그 학교 끝나고는 그리고 나는 내 잡을 찾아가서 네. 그래서 일을 하다가 49 조금 넘어서 49대 네. 하르텍이 온 거죠. 저런. 예, 네. 그래가지고 진짜로 오갈 데가 없었습니다. 네. 진짜로 오갈 데가 없을 때 집사람 친구 한 분이 여기 계셔서 네. 그분을 통해서 룸앤보드 얻어가지고 거기서 혼자서 와 있다가 이제 네. 훗날 좋은 인연으로 네. 여기까지 다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군요. 함께 살게 됐죠. 그런데 회장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네요. 예. 네. 그래가지고 네. 해보니까 네. 한 3년을 치료만 하고 있었죠. 저런. 네. 그렇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많이 움직이질 못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3년 좀 지나니까 아주 강철같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럼요. 네. 그게 참 공기가 좋아서 그런가요? 공기 그렇죠. 좋고 스트레스 좋고. 안 받고. 아하. 예. 그래서 한 푼 없이 여기 왔으나
네. 처음 미국에 들어올 때하고 똑같은 상황이 내한테 벌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조그마한 식당 하나가 레이시에 난 걸 보고 네. 우리도 이제 뭘 해먹자. 그래서 이제 둘이서 하나는 쿡을 한다.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네. 당신이 뭔 쿡을 하겠어. 그래서 해봤다. 옛날에 이런 거 다 내가 배운 게 있다. 그래가지고 시작했더니 네. 하루에 한 70불도 팔고 80불도 팔던 조그마한 네. 가게가 6개월 지나니까 하루에 700불에서 1200불 팝니다. 세상에. 그것도 음식 맛이 있어서. 네. 둘이서 이제 한 사람은 쿡하고 네. 저는 외출해서 하고 이제 둘이서 그걸 돈이 없으니까 비싸고 큰 건 못 사죠. 못 사죠. 그렇죠. 장사 안 되는 거 다 죽어가는 거. 그 얘기가 그겁니다. 네. 내려갈 대로 내려간 건 올라갈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더 이상 못 내려가죠. 그러니까 장사 잘 되는 거 비싼 돈 주고 네. 탑까지 올라간 거 사면 잘못하면 내려가잖아요. 내려갈 일만 남으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바닥에 다 내려갈 대로 내려간 거는 열심히 잘하면 네. 올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네. 이제 싼 걸 값에 사서 예. 그 세례 가면서 했는데 네. 아침 6시에서 오후 2시면 문 닫습니다. 2시까지밖에 안 했어요. 우리도 나가 그래도 무리하지 않으셨군요. 예. 그렇게 했는데 한 3년 하고 나니까 그래도 거처도 한 2군데 생기고 세상에.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옛날에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들어왔을 때 왜 이탈리안 사람들이 식당업에 종사했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묻습니다. 여기다가 한식을 내보지 그러는데 네. 전문 분야가 아닌 건 손대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건 어느 정도 내가 훈련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시작했고 해놓고 보니까 이제 하나씩 또 늘어가기 시작했고. 그렇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진짜 회장은 서교환 선생님이네요. 아니, 이 양반입니다. 이 양반이. 서교환 선생님의 정신적인 회장은 또 우리 석사라 쌈머가 되겠고요. 네. 자, 정말 이 방송 듣는 분 중에 아주 바닥까지 가신 분이 혹시 들으시면은 큰 힘을 얻으실 것 같습니다. 그냥 원래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으니까. 그죠. 그게 욕심도 없고 그거보다야 더 내려가겠냐.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욕심 안 부리고 그저 열심히 하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문도 일찍 닫고 집에 가서 일찍 쉬고. 욕심을 버리시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시간 나면 2시에 문 닫고 드라이브도 가고 그저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 힘들게 막.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그래요. 욕심 없이 그저 둘이 밥만 먹고 살면 되고. 네. 제가 두 분을 몇 번 뵀습니다만 두 분이 항상 같이 다니시고 뭐 원앙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러는데 아니요 미울 때도 있어요. 그건 싸움도 해야 그 정의가 오래가는 거죠. 그래서 미울 건 없고 보면은 두 분이 참 금실이 좋다는 그런 느낌을 갖는데 역시 이제 마음을 좀 비우시는 거.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영향을 입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하는데도 비즈니스가 그렇게 잘 되면은 악착같이 그냥 뭐 저녁에도 하려고 그러고 밤에도 하려고 그러는데 잘 되는 비즈니스를 2시에 문 딱 닫고 또 이렇게 쉬었다가 다시 또 그 다음날 일을 하고 그런 정신력이라는 게 참 성공의 요인이 된 것 같네요. 네. 지금은 뭐 우리가 그쪽 근방에서는 식당 그러면은 지금 아들 내외가 좀 그 밑에 49 엑셋 49에 바로 하이웨이 옆입니다. 그게 컨트리 하우스라는 59. 59. 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식당 하나가 컨트리 하우스라고 있고. 그렇군요. 걔네들은 이제 아범이 가서 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또 하나 작년이 금년이 걸랑요? 금년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3월이 걸랑요? 네. 금년 3월에. 네. 이쪽에 아주 요지에 식당 하나를 또 내서 그것도
그러시군요. 아범이 그거 며느리랑 같이 하고 저희는 이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이 키칼슨 하나만 있습니다. 하나씩 이제 놓고 그렇죠. 이제 떠나가야죠. 맞습니다. 역시 이제 20대에 미국에 오셔서 그 만났던 이태리 분이 가르쳐준 이태리 음식,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그렇죠. 각종 양식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이 지역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있고 점차 이렇게 이제 식당도 규모를 넓히시고 15년을 유지를 해 오셨습니다. 아까 우리 말씀하셨듯이 마음을 비우고 비즈니스도 하시면 또 정성을 다해서 또 함께 우리 하는, 누구나 함께 하는 이웃이라는 생각으로 음식에 이렇게 미원 섞지 않고. 아유, 그런 게 없습니다. 손수 이렇게 만들어서 홈메이드로 해서 공급해주면 사람들은 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누구든지 센트럴리아 하고 붙어 있는 그 슈엘리스 시에 가시면 엑시 76 근방이라고 하는데요. 꼭 한번 킷 카슨 식당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작년에 그 총영사관과 함께 현지에 사시는 우리 그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하는 특별 행사를 마련하셨어요. 이런 왜 이런 행사를 주최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그게 처음 그 동네에 와서 식당을 할 때 보니까 한국 갔다 왔다 그래요. 그래서 김치 달라 그러고 식당에 와서. 그래서 내가 이따가 그랬죠. 물어봤죠. 왜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그래 얘기했더니 자기가 6.25 전쟁을 치르고 온 사람이라. 그래요. 아차, 내가 이걸 잊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한번 한 2년? 12년, 13년 전이죠. 그때 그분들을 루스 카운티에 있는 참전 용사들을 다 모셔왔습니다. 제한군인의 내 친구들이 좀 있으니까, 그 그레엄 씨나 이런 분들을 같이 얘기를 해서 모셔왔더니, 야, 그렇게 반가워하면서, 그 잡채, 불고기 이런 걸 했더니, 그렇게 잘 먹을 수가 없고, 그렇게 그 바람에 신문에 이제 그 크로니컬 신문에 풀페이지로 저희 식당이 났습니다. 지역사회 화제죠, 그건. 그렇죠. 그때만 해도 한 100여 명 됐죠. 그럼 그 루스 카운티에 전체에 있는 사람, 그 참전 용사들이 한 200명 가까이 됐습니다. 애국자들이 거기에 사셨네, 두 분이. 정말 한국 참전 용사를 두 분이 모셨다는 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온 사람은 한 100여 명 되는데 지금은 살아계신 분이 몇 명 안 돼요. 지금은 그게 한 13년 지나가면서 돌아가시고 현재 병원에 들어가서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초청을 해서 한 번씩 했어요. 그런데 한 4-5년 전에 신호범 박사님 계시죠. 상원 의원 하시던 분. 그분이 그 단체에서 한국전 참전 용사 메모리얼 서비스에서 그분이 강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를 절 보고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 한 300-400명 모이죠. 그래요?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꾸 돌아가시니까 그 후에 김 총영사님 한번 오시긴 제가 초청을 해서 모셔왔고. 그랬군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송영환 총영사도 가셨나요? 여기 지금 문덕호 총영사도 오시고 저 초청을 해서 했을 때 이게 바로 지금 그때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셨을 때 그냥 온 게 아니고 함께 제가 청원을 했습니다. 이분들에게 뭔가 하나 기념품을 남기게 하자. 그랬더니 평화의 사도 그 메달을 준비해 왔습니다. 전부 드린 거죠? 그렇죠. 오신 분들에게. 아유, 저도 감격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한인들이
잘 때 그 인벌브를 잘 안 하다가 왜 그런가 그렇죠. 뭐 큰 데는 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은 도시에는 네. 잘 안 하죠. 그렇죠. 네. 네. 그거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거 한 번씩 있을 때마다 그 해병 동지회가 네. 아주 적극 도왔습니다. 아하. 또 제가 해병 출신이니까. 그래요. 해병 출신이시군요. 그랬더니 우리 최선 회장이나 여러 사람들이 함께 와서 열심히 그 나눠줄 때도 네. 그 메달 나눠줄 때도 대원들이 다 나가서 정복을 입고 가가지고 하나씩 다 준비해주고 하니까 눈물 났겠네요. 아유. 참전용사들이. 뭐 말을 못합니다. 와. 그런 일이 네.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제가 이걸 그렇게 오랫동안 인볼브해 있으면서도 말을 안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네. 괜히 교만해져서 뭐 조그만한 거 하나 해놓고는 괜히 뭐 무슨 얘기 듣고 싶질 않아서 네. 그런데 이제 저도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네. 이게 좀 오랫동안 지속됐으면 좋겠다. 이런 전통은 이어져 내려가야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놀라운 그 고집스러움이 하나 있습니다. 네, 뭔가 하면 뭡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 어머니가 자기 할머니가 네. 한국에 나가서 한국전 참전 용사로 있다가 왔으니까 네. 이날을 기념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그 본인이 없어도 옵니다. 그렇죠. 자손들이 그냥 그 자부심이 많은 거죠. 돌아가셨는데도 네. 그렇죠. 자손들이. 네. 그래서 그 메달도 자녀가 와서 받아도 그렇군요. 예. 그것도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는 예. 스토리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한 번은 우리가 그때 마침 여행 중이었습니다. 어디로 다녀오느라고 한 일주일 다녀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헤드 외출에서가 전화가 왔는데 어떤 분 한 분이 그 장소에 몸이 아파서 못 나왔다가 그 음식도 자기는 맛을 못 봤고 그러니까 자기가 식당에 가면은 음식을 공급받을 수 있냐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럼 하라고 집사람이 얘기를 해줘서 그래서 외출해서들 보고 그 사람들 오면 식사 대표를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한참 있다가 보니까 그 이튿날 사람들이 왔는데 뭐 혼자 온 것도 아니고 둘 온 것도 아니고 한 10여 명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우리가 공짜로 해주냐. 외출해서 전화가 왔어요. 네. 이렇게 많은데 그냥 후리로 다 주냐고. 네. 그래서 그냥 드려라. 네.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를 떠보려고 했던 겁니다. 아하. 몰라. 하여튼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런지 몰라도. 네. 자기가 그 낙동강 전투에서 받은 메달을 우리가 여행 끝나고 와가지고 그 다음 주인가 누가 사무실에 있는데 찾는다 그래요.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그 할아버지하고 그 딸하고 같이 이제 그 꽃바구니를 이만한 거를 꽃바구니에다가 자기가 직접 과일, 뭐 캔디 그런 거를 이렇게 꼽아가지고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는 갖고 왔어요. 세상에. 고맙다고. 그거를 이제 그 딸이 저를 주면서 그런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지금 말씀하신 거 낙동강 전투에 자기가 참여해가지고 뭐 몇 명 살아남았다 그러더라. 그래갖고 그게 그 자기가 받은 메달이에요. 근데 그거를 훈장을 그거를 달고 다니는 거를 저를 이렇게 카드에다가 미국 사람들은 그걸 잘해요. 공부하면 꼭 땡큐 카드 보내줘요. 맞아요. 네. 우리도 배워야 돼요. 그럼. 그거 배워요. 예. 땡큐 카드에다가 그거를 거기다 꼽아가지고 고맙다고 주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이거 참 그런 흐뭇한 스토리. 그저 사람들 한인들 거의 없는 시앨리스 지역에서 소리 없이 이제 애국하시는 분인데요. 이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정말 특별 행사를 마련해 주고 그분들을 감동시키시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이게 1950년에 6.25가 일어났으니까 65년 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당시 20살로 한국전에 미국 군인이 참여해도 네. 85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25이면 90이고. 예. 그럼요. 다 돌아가신 건데 그 부상당한 분들도 지금도 뭐 병원, 보험병원에도 그렇죠. 계시고요. 네. 46 남았다든가? 그럴 때 그날 나오신 분들도 보니까 이제 네. 다들 집행유지 푸시고 나오시고. 일어서지도 잘 못하시는 그래서 분들이. 영사님이 직접 걸어서 거기까지 가셔갖고 메달을 드렸어요. 못 나와갖고. 그렇게 우리가 한국인들이 은혜를 많이 입은 민족인데 전쟁 때 전 세계 군인들이 와서 도와주고 이제는 이제 한국인들도 감사를 해야 될 시점에서 그렇죠. 좀 늦게 감사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 한국 총영사관에서 이렇게 그 참전용사들 보험병원 찾아가고 뭐 이런 것도 사실 본격적으로 한 건 송영환 총영사 때부터 그렇죠. 한 것으로 제가 네. 알고 있고요. 그 이전에 소리 없이 한 거는 우리 서교환 석사라. 아이고, 아닙니다. 저는 뭐 그저 네. 조금 그저 우리나라에 와서 시골 동네에서 이제 네. 저희들이 들어가 살다 보니까 뭔가 그래도 그쪽에 해야 되지 않겠나. 네. 물론 뭐 애국심보다도 네. 또 그런 시골에서 저희들이 또 살아남아야 되니까 예, 뭔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는데 네. 근데 그분들이 마침 오셔갖고 이제 그랬군요. 한국 김치도 달라 그러시고 네. 그래서 어떨 때는 크리스마스 때 김치 한 병 사가지고 네. 이렇게 선물로 드리는 때도 있어요. 그렇군요. 식당에서 김치 내놓으래요. 그래서 네. 여기 미국 식당인데 어떻게 김치를 주냐. 그래서 네. 그 마이크는 내가 한번 갖다 그렇죠. 줬잖아. 네. 참, 이 쉘리스에서 이렇게 많은 그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모시고 감사의 그 행사를 가지시면서 또 총영사관에서는 평화의 사도 메달을 증정하는 아주 눈물겨운 그런 상황. 저도 사진으로 좀 많이 봤습니다. 해병전회나 총영사관에서 보여주는 거를. 현지인들은 반응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현지인들이 뭐라 그래요? 제가 볼 때 내 네. 친구들이 그 중에도 꽤 있습니다. 그 재향군인회 회장서부터 네. 몇 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내게 하시는 솔직한 평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여직 없던 일들을 음. 이제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아하. 좋다. 네. 매년 우리가 힘을 얻어서 이 행사를 주관하겠다. 매년. 매년. 네. 그래서 아이고. 그 후로는 계속해서 지금 그렇군요.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뿌린 씨가 이렇게 이제 커가네요, 점점. 그 뮤지엄 건물 질 때도 네. 해병동지회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네. 거기 가면 벽에 이렇게 타일 한 장에 100불씩이에요. 와. 그 도네이션 한 사람들 이름이 거기 다 있거든요. 도너원에 쭉 이름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해병 전후에 타일이 타일가 거기 몇 개가 있어요. 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 해병 전후회가 네. 그저 옛날에 그랬죠. 네. 개병대. 맞아요. 누구나 꺼려오는. 그런데 개병대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제일 젠틀하게 그리고 가서 국위선양하고 그렇게 가서 했더니 네. 그 타일을 아주 이만한 타일을 긋고 거기다가 하나는 네, 거기 가보시면 서북미 네. 해병 동지회 그 다음에 한쪽 옆에는 Simplify 네. 그리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서 벽에다 붙여놓고 기념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이고. 자, 쉘리스에 가시는 분들 꼭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건물은 건물 이름은 뭐예요? 어디 지금 현재 네, 있는 그게 도너월이 있는 데가? 예, 그게 베트런스 뮤지엄으로 돼 있습니다. 네, 뮤지엄으로. 예. 그런데 엄청 큽니다. 2층에는 뭐 한 3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홀이 있고. 네. 그 밑에 한국관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전쟁 기념관 그래갖고 2차 대전 뭐 한국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있는데. 군복, 무기 뭐 그런 거 예, M1 총까지 다 진열돼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군요. 탱크도 있고. 그때 그걸 하기 전에는 그 센트럴리아 거기에 시내. 네. 그 조그만한 그 뮤지엄을 갖고 있었는데 건물을 시얼리스 시리에서 네. 그 치울 땅을 줬습니다. 기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가 선뜻 막
돈을 내놓질 않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냈습니다. 두뇌가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자, 한번 도와보자. 내가 200불을 도네이션 했다고 해서 200불 없어지면 그만이다. 그죠. 그런데 200불을 투자해가지고 장사를 하자. 네. 그래서 우리 그레엄 총재를 만나가지고 예. 내가 하루 2시간을 수입을 전부 밀어주겠다. 와. 그 티켓을 팔아라 그랬죠. 티켓을 팔아라. 우리는 재료 사서 해주고 쿡만 해주고 2시간 줄 테니까 공짜로. 네, 프리로 그걸로 티켓을 팔아서 이거를 만들자. 그리고 너희들이 와서 서빙하고 200불 주면 200불 가치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티켓을 팔으면 그게 1000불도 될 수 있고 2000불도 되고 하잖아요. 그 얼마나 팔았어요, 거기서?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엄청 팔았다. 그래가지고 막 미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물론 음식 전체를 한 게 아니고, 네. 소시지 앤 에그, 그리고 홈 프라이, 그 다음에 토스트, 밀크, 뭐 이런 걸 다 해가지고. 뷔페 라인 만들어가지고. 퍼주고 하는데, 그때도 돈을 넉넉하게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걸 도네이션 했을 때, 크로니컬 그 신문사에서 아주 대문짝만하게 풀페이지로 또 그렇게 해줬습니다. 결국은 그 기념박물관을 만드는데 조금 큰 기여를 하셨네요. 아닙니다. 조금 기여했습니다. 그것도 참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체크 얼마 주고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분위기를 다 읽어갖고 그럼 그렇게 본격적으로 되니까 도와주는. 야, 저 식당에서도 저러는데 우리가 내자. 이 미국 사람들은 어떤 동기 유발만 해주면은 도네이션 하는 건 잘합니다. 그래, 맞아요. 도네이션 잘하는 민족이죠. 예, 그래가지고 그 건물을 그렇게 번듯하게 지어서 아래쪽은 그 엄청난 게 그게 2차 세계대전부터 무기에서부터 전체 그걸 만들어가지고 아주 훌륭한 그 박물관을 만들었고 2층은 이제 그 제향군인의 회원들이 쓰고 아주 참 좋습니다. 아주 잘하셨네요. 네. 자, 듣고 보면 참 감동의 그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이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특별 행사를 쉐일리스에서 하셨는데 이 쉐일리스 한 것이 또 그 번져나가 갖고 저쪽 북쪽인 또 벨링햄 지역에서까지 그와 유사한 행사가 또 벌어졌어요. 예, 똑같은 겁니다. 서로 연결해서 해병대내가 같이 하고 총영사가 하고. 그럼요. 그래서 한 사람의 선행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저도 거기 갔고. 그죠. 그리고 그걸 보면서 내 느낀 게 있습니다. 네. 입 씻고 있지 말고 막 갑시다. 막 갑시다. 네. 입 씻고 있지 말고 고마운 건 고맙다고 얘기하라. 바로 이겁니다. 고맙다고 해야죠. 그렇죠. 목숨을 걸고 싸워줬는데 한국을 위해서 감사해야죠. 나는 철학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철학이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우리가 고마운 건 고맙다고 얘기해 줄 때 비로소 그 사람들도 우리에게 고마움을 압니다. 그렇겠네요.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그때. 벨링햄도 대단했다고 그러대요. 굉장히 컸어요. 네. 저희도 처음에 이제 이민 와가지고들 다들은 처음에들 고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멕시칸 애들도 보면 진짜 불법으로 뭐 국경 넘어오지 않았으면 어머니 아버지 따라가지고 그죠 와가지고 환경이 이렇게 꼭 좋은 데서 자라질 않았기 때문에 애들이 일하면서 이제 이렇게 가끔씩 보면 사고 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술 먹고 뭐 예를 들면 우리 이제 크기 하나가 이제 23살 먹은 애가 있었는데 멕시칸 애인데 애는 괜찮은데. 사고를 그렇게 쳐요. 툭하면 그냥 영창가 있다고 전화가 와서 이제 또 가서 면회 가가지고 저기에서 빼내오면 또 술 먹고는 또 사고 쳐가지고 그래서 하부름 불러가지고 그랬는데 네가 얘를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사람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희 사무실이 아래층에 있는데 제가 주일날 예배당 가기 전에
그 전날 팔은 매상을 다 이렇게 해서 가방 안에 넣고서 교회를 갔다가 와서 거기다가 놓고는 위에 잠깐 올라가서 이제 일을 보고 이제 왔어요. 열어보지도 않고. 그날 저녁에 이제 썬데이 나잇에는 항상 이제 그 다음 월요일 날 디파짓 시키려고 보니까 돈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한 2, 3천 불 될 건데. 그래서 이제 CCTV로 이렇게 딱 보니까 들어가는 것까지는 봤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는 그렇잖아요. 거기 손 넣어서 꺼내는 거 보기 전에는 그거를 프루브가 안 돼요. 그쵸. 들어갔다고만 해서. 분명히 요 녀석인데 그래 이거를 경찰에 신고를 하냐 마냐 하다가 아니다. 그래갖고 불러가지고 이제 걔만 부르면 안 되니까 다 불러서 물어보니까 다 안 했대요. 뭐 말할 사람 없죠. 그죠. 그래서 얘를 따로 혼자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우리가 누군지 안다. 그렇지만 누구라고 말은 안 하는데 지금이라도 돈은 안 가져와도 괜찮으니까 내가 했다고만 얘기하면 신고를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 하는 소리가 신고하지 왜 안 하냐요. 삐딱하군요. 예. 네. 그래서 요놈 봐라 그러고는 또 우리 집에 일거리도 없는데 얘를 좀 불러서 얘기 좀 또 해보려고 집에 너 우리 그라지 청소 좀 할 거 있는데 너 좀 와서 도와줄래? 또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면서 나도 너 같은 자식이 있었고 나도 애를 키워봐서 네 나이 때 그걸 아는데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아니다 사는 게 예, 이제 그렇게 해서 경찰한테 내가 신고를 하면 되겠지만 신고해서 걔가 그렇게 해서 영창을 들어갔다 나오면 걔가 그 후에 그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신고는 안 하겠다. 그렇지만 요거를 마지막으로 더 안 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면서 일을 시키고는 그냥 끝냈어요. 신고도 안 하고. 네. Long story make it short. 예. 예.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이제 돈을 좀 빌려달래요. 그래서 3,000불인가 그래서 가부를 해달라 그래서 오케이. 책을 내가 써주면서 내가 이거 너하고 나하고 1대1로 이건 완전히 믿음에서 주는 거지. 너 이거 가지고 내일부터 안 나오면 내가 못 받는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 없을 거래. 그래서 걔를 줬어요. 월급 때마다 이제 조금씩 100불씩 200불씩. 예. 일을 착실히 잘하더라고요. 사람이 예. 달라지는군요. 조금씩 열심히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고는 자기는 이 안에 일하는 게 싫대요. 밖에 일이 좋지. 그렇지만 내가 네 돈 이거 다 갚을 때까지는 여기서 일을 하겠다. 마지막에 페이책 딱 마지막 갚고 자기가 그만두겠다고. 그렇군요. 그만두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걔는 거블맨한테 재판소에 걸려있던 돈 다 물었고. 예. 2번을 그렇게 가부를 해줬어요. 3,000불씩. 한 번은 재판 때문에 벌금 내는 것 때문에 해주고. 그거 안 하면 평생 못 벗어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2번을 3,000불씩 2번을 해줘가지고 그거 다 갚고 그동안에 이렇게 지가 이제 양심이 좀 있으니까 가게 굳은 일을 혼자 다 하더라고요. 지붕에도 올라가고 하수도 오장나무 하수도 고치고 뭐 화장실 바닥 벽 그거 지가 다 갈고 바닥 갈고 굳은 그러니까 일 다 해요. 우리가 무엇을 먹으면 내 몸에 좋다 나쁘다 하는 것처럼 그렇죠. 내가 무엇을 다른 사람에게 먹이면은 좋고 나쁨을 압니다. 분명히 어제 저녁에도 제가 그거를 읽었습니다. 머리맡에 책 한 권이 있는데 거기를 읽다가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와요. 노시 쇠에서 발생해서 나오지만 그렇죠. 그 노는 쇠를 멸망시킨다. 깎아서 없앤다. 그렇죠. 깎아서 없애죠. 그러니까 그러나 노시 난 그 쇠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닦아야죠. 닦아야죠. 바로 그겁니다. 닦았을 때 비로소 스탑하고 좋아지죠. 그렇죠. 한 번 싫다고 해서 내팽개쳐버리면 사람 하나 베립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애도 있어요. 사람을 있겠죠. 여러 명 해보다 보니까
하나는 또 이제 외출해서가 돈을 뺐어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모른다 그러더니 나중에 울면서 자기가 전기세를 그날까지 안 내면 전기가 끊었기 때문에 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돈 필요한 사람 다 나도 필요하고 너도 필요하고 다 돈 다 필요한데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네 거 가서 훔치고 얘가 돈 필요하다고 해서 저기 가서 훔치고 그러면 되겠냐. 그러면 그렇게 필요하면 나한테 나와서 얘기를 하면 방법이 있을 텐데 그렇죠. 돈 필요하다고 서로 남의 거 훔치면 너도 네 자식 키우는 애인데 엄마가 나가서 도둑질하고 다니면 걔가 너한테 뭘 배우겠냐.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도 자식을 키우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 필요하다고 내가 네 돈 훔치면 너 좋겠냐. 그럼 이 사이가 뭐가 되냐. 서로 훔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시는 안 그런다고 막 울면서 그래요. 그래서 오케이. 내가 그러면 너 기회를 또 줄게. 그래서 놔뒀어요. 한 3까지는 괜찮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3개월 지나니까 또 그래요. 또 버릇이. 예, 또 나와요. 그래서 네. 아 얘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불러갖고 가라 너는. 너한테 기회를 줬는데 네가 또 이러니까 나 더 이상은 기회를 못 주겠다고 이제 그렇죠.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도 있고 이런 애들도 있고 많다 그래도 보니까. 종업원들을 이렇게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사랑과 자비로 교육을 또 시키면 또 사람의 어떤 삶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사람을 쓸 때 그래요. 절대 정직하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거나 그런 것만 없으면 우리는 파이어 안 시킨다. 최대한으로 너네들 그 시간은 내가 보장을 해준다. 네. 그렇지만 도둑질하면 그걸로 끝이다. 그거를 딱 얘기를 해요. 처음에 쓸 때. 네. 예. 그래서 그렇지 않고 잘 있는 애들은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가요. 그렇죠. 지금 계속 같이 있는데 따뜻하게 가족처럼 대우해 주는데.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되면 집사람이 나가서 선물 하나씩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는 이제 그 이불 하나씩 챙겨주는 게 딱 땡스기빙 때, 크리스마스 때, 생일. 아하. 다 챙겨주죠. 그리고 이제 종업원이 임신해갖고 애 나면 이제 애기 거 뭐 이런 것까지 챙겨주고. 포대기까지 다 만들어주면. 니들이 좋아하죠. 나하고 같이 해서 니들이 열심히 하면 나도 니들한테 그러니까 서로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욕심 많이 안 부리고 이렇게 나누게 주니까 자꾸 그저 뭐 있으면 그냥 갖다가 애들을 주고 그러니까 좋아해요. 그렇군요.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베푼다라는 말이 어울리질 않습니다. 베푼다는 말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수직성이 있습니다. 나눈다는 어떻습니까? 나눈다는 것은 함께 나누는 겁니다. 함께 나눈다. 내가 여유가 있든 없든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겁니다. 함께. 그 함께 나눌 때 비로소 그 모든 일은 행복해집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식당이 겨울에는 좀 슬라하거든요. 네. 예, 많이 매상이 식당에는 좀 떨어져요. 그래서 다른 이제 주변 식당에는 겨울 되면 막 애들 자르고 레이업 시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애들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슬로해도 니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내가 얘들의 시간을 자르면 못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애들 보고 내가 니들 시간을 자르지 않는 대신에 나도 살아야 돼. 나도 I have to make it fair. 그러니까 재료든지 뭐든지 니네들이 조금씩만 나한테 아껴서 써서 예. 그게 한 달을 모으면 커지니까 그렇죠. 조금씩만 버리는 거 없이 아껴 쓰고 웨이트레스들도 네프킨 한 장이라도 니들이 나를 위해서 아껴 쓰면 내가 니들 시간 안 잘라도 된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갖고 겨울에도 저희는 애들 이렇게 뭐 시간을 안 잘라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요. 안 잘라니까 내가 좀 덜 먹고 덜 쓰면 되니까. 그러네요. 그것도 저희 나이가 70이 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넘었지 이 사람 아직 연계입니다. 2살 차인데 뭐 연계야? 네, 2살 연계입니다. 그런데 있어 보니까 제발 제가 이 방송을 듣는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좀 해주세요. 시간은 다 돼가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좋은 인연을 맺고 살라는 겁니다. 나쁜 인연 맺어놓으면 아주
괴롭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좋은 일만 생각하고 아니 나쁜 거 계획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네, 맞아요. 예, 금방 좋은 것만 해도 시간이 짧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좋은 인연 만들어 살고. 네. 그래서 참 저분이 있었을 때는 내 주변에 있었을 때는 우리에게 참 빛이 됐다. 좋았다. 네. 기뻤다. 행복했다라는 말이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네. 해주면 참 좋지요. 네. 저희 시간에도 참 한인 비즈니스 아직도 좀 어려운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럼요. 뭐 네. 그런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하세요? 네. 참 바다까지 가셨던 분 아닙니까? 그럼요. 네. 그러니까 첫째 어떤 사업이든 물론 주인이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네. 최선을 다하고 두 번째로 종업원들을 내가 시키니까 너는 내 말을 들으라라는 강요된 말을 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돈 주는 사람이니까. 아니죠. 그건 안 되죠. 아니죠. 네. 아니죠. 말할 때 그래요. 나를 위해서 니들이 좀 요만큼만 해줄 수 없겠냐. 예. 그렇게 그렇군요. 얘기를 하면. 네. 그렇죠. 그렇지. 내 말을 안 듣고 내 말을 어갱스트 했기 때문에 네. 너는 fire 이렇게 된다면 그 집은 좋은 일꾼으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소문 났는데. 또 소문 나잖아요. 동네에서. 주변에서. 그럼요. 예, 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또 자기네들끼리 통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하나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종업원들은 주인 편이 아닙니다. 네. 그럼요. 항상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잘해줘도 저들의 세계가 또 따로 뭉쳐 자기들의 있습니다. 삶이 예.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완충 지역을 만들어 놓는 것이 그게 좋고 또 내게도 좋은 인연이 있으니까 좋고 네. 인간적인 얘기를 터놓고 음. 잘 했을 때 비로소 툭 터놓고 그죠. 야, 내가 이번 달에는 야 좀 힘들더라. 그러나 네 봉구 뺏을 생각 없다. 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해보자. 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우리 서로 머리 맞대고 한번 해보자. 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게 이제 함께 나누는 거군요. 그렇죠. 네. 예. 자, 오늘 이제 방송 듣고 계신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비록 어려우시더라도 이 바닥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신 우리 서교환 석사라 부부의 말씀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더 깊이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i5 X76입니다. 쉘리스 C에 가셔서 킷 카슨 식당을 찾아주시면 두 분을 만나실 수 있고요. 또 삶의 여러 가지 경험도 네.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미국 네. 식당 하시고 싶은 분들 계시면 연락 네. 좀 주세요. 저희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렇겠네요. 힘들게 맞아요. 한국 식당만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한국 식당만 하니까 어려운 네. 거예요. 미국 식당을 해야 미국이기 때문에 되는데. 미국 사람 상대로 네. 미국 식당을 좀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네. 연락 주시면은 네. 저희가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립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은 요새 익젝티브 셰프들도 가만히 보면 한국 분들이 두각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애틀시의 베스트 10 식당 중에 네. 3개가 한국인이 운영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문제는 그게 한식당이 아니고 전부 양식당이라는 거죠. 아유, 그럼요. 네. 우리 여러분도 한국 많이. 사람들의 입맛은 네. 길들기를 차가운 냉면도 먹을 줄 알 뿐 아니라 육개장도 먹을 줄 압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각종 각색의 모든 요리가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참고하시고요. 그런 것도 자문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한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워싱턴 쪽 남부지역 쉘리스시에서 우리 한인들의 이미지를 많이 높이고 있는 서교환 석사라 부부와 함께 사랑방 정담 나눴습니다. 먼 길 이렇게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이죠. 네, 건강하시고요. 예. 또 비즈니스도 더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함께 하셨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건강한 주말 행복한 주말 맞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시간 12월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